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요.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런 피해의 예외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트럼프의 재발등을 찍는 자책골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이 온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면서 중국과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식 선물 시장도 급락하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들에게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26%입니다. 월저널은 이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 시대의 막을 내리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며 트럼프는 그동안에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을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문제는 후폭풍입니다. 미국의 이 무차별 관세에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 등 막대응에 나서면 전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시스템 위에 구축됐던 자유롭고 폭넓은 국제무역의 시대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무역 상대국이 이득을 본 규칙을 수정하기보다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시스템을 날려버리는 편을 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의 올루소놀라는 이번 상호 관세 조치로 미국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급등하게 됐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나라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주의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나옵니다. 눈여겨볼 것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너무나도 엉성하고 황당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서 산출한 숫자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산식이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틀란틱과 뉴요커 등에 기고하는 제임스 스로이크는 이날 X에서 그들은 주장대로 실제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이 가짜 관세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냈다. 모든 국가에 대해 무역 적자를 가져와서 그 나라가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한 금액으로 나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계산한 거죠. 눈여겨볼 것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근처의 허드섬과 맥도날드 섬도 10%인 기본 상호 관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극해의 노르웨이 무인도 얀마yen 섬도 트럼프 대통령의 10% 상호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게 온당한 정책일까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의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 플러스 알파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부메랑이 돼가지고 미국 소비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구축한 한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수입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핵심 인플레이션을 1.4에서 2.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상승하면 신규 주택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금융 및 소비자 서비스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우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의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인들이 관세에 대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은 새로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때까지
지출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 방송은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이 엔진이 멈추면 경제적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보수 성향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의 트럼프 관세, 트럼프 무역 전쟁의 경제적 영향 추적 보고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일자리도 31만 개 정도 감소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중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당시부터 중국을 상대로 무역 공세를 폈고 2월 4일에 10%, 지난달 4일에는 별도 10%의 보편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날 발표된 34%의 추가 관세를 더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2일 만에 중국에 추가로 매겨진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됩니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중국 60% 관세 부과에 근접한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트럼프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를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이 공약 덕분에 백악관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2개월 만에 단행된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산이 있던 이슈를 부채로 바꿔놓았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은 비용 상승과 고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시크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촉발될 위험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관세의 대부분은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면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실행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보복한다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뉴스위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로 수조 달러의 자금의 무역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경제학들은 그런 주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반박한다면서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물러설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으로 비교적 단기간, 즉 지금부터 1년 동안에 6천억 달러, 약 880조 원에서 1조 달러, 약 1467조 원 사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연평균으로 보면 600억 달러, 한 88조 원에서 6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95조 원 수준이라면서 수조 달러에는 근접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놨습니다. 피터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입은 소득세 수입의 40%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소득세 세입은 2조 달러, 한 2,93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전체 연방 세입 4조 9천억 달러, 한 7,184조 원을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관세가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더라도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딩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무역 전문가인 콜린 그레보는 반대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 힘을 믿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트럼프의 완전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FTA 파트너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라면서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이어서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도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한국위원은 또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